한 것을 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가 한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선관위로부터 시작해서 법원 네. 또 헌법재판소까지 예. 연결된 막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문 어리석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황교안이 출마하면 그런 부정선거 막을 수 있는 거냐? 막아야죠. 네.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제가 처음 시작한 지가 지금 4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아시게 됐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아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국정원도 나서서 보안점검이라는 이름의 점검을 한 거예요. 점검을 했죠. 하나씩 나오게 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 1200건의 부정사례도 적발돼서 네.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네. 일부 언론, 일부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데는 보도 안 하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은 언론이긴 하지만 정의로운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관위도 약간 양보를 해가지고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하고 또 우리 부방대 멤버들 몇 명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서 6개 항목을 고쳤어요. 이런 것들 끝에 이제 우리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네. 후보가 4명 나왔는데 그 4명 중에 한동훈이 빼고 나머지 3사람은 다 부정선거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예. 예.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러네요. 그 예.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신 거죠.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까지 막아놓은 거예요. 체포하고 구속해가지고 불법으로 네. 대통령이 또 막아버린 것이죠. 이제 말을 해도 좀 범죄자의 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을 복권시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대통령 복권, 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복권시켜서 대통령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가짜와의 전쟁을 해야 되죠. 가짜와의 싸움이 필요한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당에서는 뭐 다 부정선거 반대하고 있으니까 네. 뭐 전에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 당에 오지 말라고 한 대표도 있어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었는데 대표를 인정도 안 하지만 당원이 당에 뭐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거론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어요. 거기서 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못하니까 그들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당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선투표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국힘이 싸우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다 지금 자기 자리 어떻게 차지할 건가를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 네. 제 거기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세우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후보로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누구도 부정선거 이슈 또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이라는 이슈 자체를 없게 만들 수는 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선거 척결투쟁 반국가 세력 척결투쟁의 깃발이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제 그래서 예. 이제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라도 국민 후보로 출마하겠다. 뭐 저는 뭐 당 대표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나라 살리는 것이 네. 목적이거든요. 그 지금 이제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평생을 반국가 세력과의 싸운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한번 제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통진당 개선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또 간첩단 사건 지금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그 충북 간첩단 사건에서는 뭐라고 메시지가 왔었는가 하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충북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령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하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황교안을 정치적으로 매장해라. 이게 지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간첩들이 이런 지령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암살돼요. 네. 움직였죠. 이게 이제 2020년 4.15 총선 때 얘기인데 우리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참패한 원인을 참패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진 게 8%였거든요. 8% 줬으면 우리가 의석도 8% 정도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150에 뭐 거기서 이제 좀 졌다 치면
150에 반이 150이니까 그 중에 우리가 못했다 해도 120이나 130 차이는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 건 8%밖에 안 졌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130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간첩단들하고 이것도 간첩의 작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얘기한 다음에 뭐 간첩단 여기저기 많이 터졌는데 그건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범법을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공약을 했던 거거든요. 국가범법 폐지하겠다고. 폐지. 예. 그래서 대통령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다 개폐 소위 의원 7명으로 했는데 제가 어느 검사한 사람하고 둘이서 이걸 막아냈어요. 네, 네. 뭐 6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결국 스스로가 이건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결국은 폐지는 안 되고. 안 됐죠. 지금도 국가법이 유지돼 있죠. 그래서 그게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 정권 때 폐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예. 결국은 폐지가 안 돼서 뭐 고무 찬양 부분, 뭐 국내 정치에 악용되는 부분만 뭐 좀 고치는 그런 정도로 한이 많이 뭐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조국과 싸웠습니다. 예. 지소미아 없애버리려고 그런 걸 막았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뭐 단식하고 삭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건 조금 이제 근년의 일인데 그보다 더 뿌리가 있는 것은 1987년 이후에 물 밑에 있었던 이제 종북 세력, 간첩 세력이 다 올라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민련, 뭐 너무 이건 잘 아실 테니까. 네. 또 무슨 우리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법민련이라고 있었습니다. 법민련이 뭐 예, 통일운동하는. 그렇죠. 네. 전교조, 민노총, 전대협 이런 다 나왔죠. 이 다 나왔는데 저는 전대협은 지금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싸워서 없어져 버린 거죠. 남아 있는 게 전교조 또 민노총입니다. 예. 민노총은 더 세져가고 있고 또 전교조는 뭐 여전히 그냥 흔들림 없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뭉쳐서 이걸 정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그거를 윤 대통령이 사실은 꿈꿔가지고 계엄을 그렇죠. 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죠. 이거는 저는 꼭 지켜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